안녕하세요. 수민정음입니다. 이번에 기초수학이라는 컨텐츠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한번 어떤 분들이 이 수업을 들었으면 하고, 그리고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서울시립대 수학과를 졸업하였고,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석사를 졸업한 뒤, 지금은 인공지능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입시 수학부터 해서 대학교 전공 수학 과외까지 지속적으로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름이 기초 수학이죠. 실제로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 기초라는 것은 상대적이죠. 어떤 내용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기초냐라고 했을 때 정말로 수학을 전혀 지금 현재 입장에서 모르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너무 수학이 부족해, 뭔가 하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중고등학교 내용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전혀 이런 것에 대한 감이 없으신 분들 중에서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쪽으로 진출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어떤 쪽으로 진출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수학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컨텐츠들을 접하고 싶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수학을 예를 들어 한다고 하면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 자체가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기초적인 내용을 한다고 하고 싶어서 중고등학교 수학을 한다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고등학교 내용 같은 경우는 수능을 포커스로 보통 두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능 내용에 좀 문제풀이가 집중이 되어 있겠죠. 내용적인 것을 학습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뭔가 수능 문제 풀이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뭔가 핀트가 좀 어긋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수학이라는 그 자체 컨텐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도 이게 기초적인 것을 이제 바라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공부를 시작한다고 하면 요즘에는 아무래도 인공지능 쪽이 LLM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수학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우리가 실제로 더 나아가서 만약에 개발자가 되고 싶다 할지라도 그 개발자의 어떤 수준을 어느 정도로 목표를 잡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학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알아가는 것 자체는 굉장한 의미가 있고 그게 직접적으로 쓰이지 않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걸 직접적으로 쓰지 않더라도 그 자체적으로 어떤 기본적인 흐름이 있는지 역사적인 것들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유의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헬스를 간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헬스를 가서 어떤 덤벨을 들거나 바벨을 들어서 근육을 트레이닝을 하죠. 근데 이 근육을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일을 할 때 덤벨이나 바벨을 들기 위해서 헬스장에 가가지고 연습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헬스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 헬스를 다니는 것은 아니죠. 각자의 어떤 기본적인 기초 체력을 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몸의 쉐입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목표와 과정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수학 공부와 매우 일맥상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쪽으로 만약에 진출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내용을 어차피 깊이 들어가려면 또 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기초적인 것들을 학습을 해 나감으로써 이 내용이 수학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것들을 학습해 나가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렇게 인공지능이 돌아가고 있구나. 인공지능이라는 이런 알고리즘이 이렇게 어떤 활성화되어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다음과 같이 크게 네 파트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아주 기초적인 수학, 여기서 말하는 기초 수학이라 함은 이제 흔히 수학에서 말하는 집합론을 의미합니다. 집합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set theory라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뭐
처음에 보통 집합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 집합만 보다가 수학 공부가 끝나는 경우가 많죠. 앞으로 진출을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어떤 수학책이든 집합론이 대부분 앞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집합이라는 내용 자체를 기반으로 이 뒤의 내용들을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은 집합이 없으면 집합 내용을 우리가 전혀 모르고서 수학 내용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제 반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제 선형대수, 미적분학, 그리고 확률 통계라는 이 내용을 하기에 앞서서 집합적인 내용들을 아주 기초적인 거, 그리고 이 뒤에서 쓰일 만한 것들만 핵심만 뽑아서 이제 기초 수학이라고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전개가 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초 선형대수. 선형대수라고 하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리니어 엘지브라라고 해서 대수학 일단 엘지브라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대수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하게 표현하자면 더하기 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지브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연산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라서 더하기 빼기를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연산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연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이 선형적인 더하기와 이제 그 곱하기 중에서 특별한 곱하기가 있는데 그 1차 함수가 갖는 성질, 가장 간단한 성질이겠죠. 가장 그 간단한 성질을 다루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쪽으로 조금이라도 찾아보셨다면 아실 수 있는 부분은 항상 얘기가 나오는 수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항상 선형대수가 나옵니다. 근데 선형대수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은 많이 되는데 실제로 너무 많이 쓰여서 각자의 분야에서 선형대수가 다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뭐 가령 수학과 내에서 배우는 수학 선형대수가 있고 공대에서 배우는 선형대수가 있고 공대 내에서도 어느 과냐에 따라서 선형대수가 이 타입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뭐 통계에서 배우는 선형대수가 있고 뭐 경제학과에서 배우는 선형대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또 선형대수가 있고 굉장히 선형대수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하나를 지칭한다기보다는 이 베리에이션이 엄청 많은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를 다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너무 과하겠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작을 못 하는데 선형대수라는 게 뭔지를 지금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진출해서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거는 조금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선형대수라는 게 본질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걸 선형대수라고 하느냐. 어쨌든 이름은 다 선형대수니까 본질적인 어떤 공통된 바가 있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거를 학습을 하고 그 이후에 더 심화적으로 나는 증명을 더 할 거야 혹은 나는 이 어떤 응용 사이드로 좀 더 볼 거야 이런 식으로 각자의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각자의 니즈에 따라서 네, 더 추가적인 선형대수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일단 지금 여기서는 아주 기초적인 선형대수 맛보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미적분학이라고 있는데 미적분학은 영어로는 캘큘러스라고 합니다. 이 캘큘러스는 다른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미분, 적분을 이제 열심히 연습하는 그런 것을 이제 미적분학이라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미분적분이라고 하는 건 대상은 함수죠. 함수란 건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함수라는 대상이 있는데 그 함수를 분석하기 위해서 미분이라는 도구를 쓰고 적분이라는 도구를 쓰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보통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공대 친구들이나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통 1학년, 대학교 1학년 때 미적분학을 접하게 됩니다. 혹은 더 빨리 접하는 경우는 고등학교 이과에서 이제 보통 접하게 되죠. 여기서도 그 미적분학을 또 전부 다 하려고 하면은 1년치 과정이기 때문에 끝도 없고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단한 구조 전체, 이 전체에서 결국 기초적인 내용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차원으로 전개를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초 확률 통계라고 있습니다. 기초 확률 통계는 이것도 사실은 이제 과마다 그러니까 뭐 경제학과냐 수학과냐 통계학과냐 뭐 어디냐 이렇게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확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통계라는 것을 한다고 하면은 아주 기초적인 그 통계가 있잖아요. 뭐 평균, 뭐 분산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통계 내용을 이제 기반으로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 적어도 내가 뭘 모르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아, 이 키워드는 여기서 나오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 키워드는 이렇게 이런 맥락에서 검색을 해보면 되겠네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내용은 이 네 가지 커리큘럼 모두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제미나이나 뭐 클로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챗GPT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수업 이 내용을 듣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따로 찾아서 공부하실 때 물론 그냥 구글링을 하셔도 되겠지만 그렇게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뭐 챗GPT나 클로드 이런 것도 잘 아시겠지만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거짓말을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내용을 똑같이 믿었는데 믿고 나서 해보려고 하니까 사실은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렇게 배웠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교차 검증을 해가면서 이제 수업 내용과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제 AI 툴들을 같이 교차로 쓰시면서 내용 파악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수학 공부한다는 게 되게 낯설잖아요. 이게 좀 어떻게 수학 공부를 이제 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셨었는데, 일단 이런 것들, 사실 지금 여기 지금 써져 있는 말을 보시면은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스스로 상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여기서 다지고 가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솔직해지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접할 때 어떤 내용을 우리가 몰라요.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잘 모르는 게 생겼어요. 당연히 모르는 게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모르는 게 생겼을 때 그냥 은근슬쩍 지나가게 됩니다. 왜냐면 그 모른다는 게 굉장히 답답한 과정이거든요. 뭔가 내가 생각을 하다가 멈추게 되면은 내가 처음에는 그거조차 익숙하지 않다면 멈췄다는 것조차 인지를 못하고 집중력이 흐려지면서 핸드폰을 보게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일단 내가 여기 뭔가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생겼다거나 뭔가 잘 안 된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내가 어디서부터 이 내용을 지금 모르고 놓쳤지?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사실 굉장히 귀찮습니다. 뭔가 생각을 한다는 게 굉장히 귀찮거든요. 하지만 그 귀찮음을 극복하고 잘 안 돼요. 처음에 잘 안 되지만 귀찮음을 극복하고 조금이라도 왜 이게 내가 모르지? 이거 왜 내가 지금 어디를 모르지? 어떤 걸 모르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말로 해보든 써보든 해가면서 모르는 것을 구체화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귀찮음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기 써놨고, 그리고 이게 하루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굉장히 성실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편법을 쓰면 안 돼요. 굉장히 이거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되는 거니까 정직하게 이 과정을 임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수학을 이렇게 지금 강의를 이제 할 거고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 것이지만 아무래도 이 수학 공부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수업을 듣는 것 자체가 본인의 공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수학뿐만 아니라 이건 모든 공부에 저는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업을 듣는 것은 자신이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강의자가 공부를 한 거죠. 입 밖으로 내서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은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듣고 본인이 그거를 소화하고 재생산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공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듣고 나서 내가 어디를 모르는지, 내가 내 걸로 말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디를 모르는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공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공부라는 과정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혹은 오랜만에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귀찮고 이 체력도 떨어지니까 굉장히 이게 귀찮음이 가중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그런 것들을 좀 계기로서 삼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로 한번 실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만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되게 아까랑 비슷한 맥락인데 막히게 돼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좀 모르는 내용들이 다수 등장을 하거든요. 심지어 한 10개를 공부하면 9개를 모를 수도 있고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모르는 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귀찮음을 극복하려고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공부를 하겠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한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아, 내가 이런 것도 모르다니 하면서 기초 수학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기초적인 것도 모르네. 이거 지금 이렇게 뭐 하나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가지고 나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렇게 뭔가 자신을 자책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많고 거의 대부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괴감이 들어서 뭔가 자책을 하다 보면 내 주변이 보이게 되고 내 주변에서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보통 그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또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수학을 떠나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백해무익하다는 것은 잘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비교라는 것 자체는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로서만 쓰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거 보고, 아,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특히나 수학할 때 좀 그러시는 것 같은데, 수학할 때는 내가 막혀 있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스트레스를 일단 한번 1차적으로 받고, 그리고 내 옆에서 잘하는 걸 보면은 마음이 급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좀 앞으로 또 해야 된다라는 막 강박관념도 있고, 내가 좀 늦었는데, 시작이 늦었는데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중첩이 되면서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 자꾸 비교를 하게 되고 그게 가중이 되면서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거죠. 안 되겠네, 이러면서. 하지만 긍정적인 면으로 좀 보셔야 되는 포인트는 일단 남하고 비교를 한다고 해서 내 실력이 올라가지 않죠. 그게 가장 큰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전혀 남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뭐 상관없는데 이러고 있으면 또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극을 받고 나서부터는 굳이 남한테 집중할 거 없이 나한테만 집중을 하고 아까 이제 첫 번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뭘 모르는지 그래서 오늘 내가 뭘 몰랐다가 뭘 알아가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큰 수확이고 그 과정이 본질적으로 자신을 이제 성장시키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언어로 풀어냈으면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업을 듣는 거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업을 듣는 것 자체는 그냥 말 그대로 좀 컴팩트하게 이 내용을 정리해서 듣는 것 뿐이고요. 실제로는 내 언어로 이 내가 지금 알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풀어내는 것까지가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그런 것이 있잖아요. 수학이 됐든 무엇이 됐든 어디서 뭔가 배웠습니다. 그럼 배우고 나서 공부를 하겠죠. 공부를 하고 나서 그거를 그냥 알겠어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남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을 하다 보면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이 말하는 게 되게 어색하고 그리고 내가 알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입 밖으로 내려고 하면은 말이 안 나와요.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단어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부터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다. 그게 공부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내용을 그냥 툭 던지듯이 말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도 귀찮음을 극복한다는 게 다시 한번 또 어필이 되겠죠. 그냥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을 듣고 나면 진짜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나?를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거, 내뱉어서 설명을 하는 거, 나한테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 과정을 하는 것까지가 진짜 공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수업을 듣고 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각자 공부를 하시겠죠? 그 공부를 하고 난 내용을 입 밖으로 내어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있으면 가장 좋고요.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혼자 공부하시더라도 그 내용을 내가 입 밖으로 말해보고 혹은 써보고 그런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이럴 수 있겠죠. 내용을 써본 다음에 내가 공부한 내용을 쓰고 내가 이해하는 걸 바탕으로 쓴 다음에 그 내용을 뭐 챗GPT나 이런 데 넣어서 확인해보는 거죠. 이거 내용이 맞는지 검증해줘. 라는 식으로 부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자신을 이제 계속 개선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면 이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약속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듣고 기대하는 바들도 모두가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 제가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했을 때 이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해드릴 수 있다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들 때 저는 단순히 그냥 여러 책에 떠돌아다니는 지식을 적당히 정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공부한 내용, 제가 이해했던 내용, 수년간 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런 책에서는 단순히 그냥 건조하게 적혀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재해석해서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내용을 지금 제작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노력 자체가 단순히 그냥 공부하고 뿌듯함을 느끼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이 수학을 이용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할 때 실제로 도움이 되실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을 제작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OT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강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